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자, 최근에 이 조정 구간은 당연히 시장에서는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1,500원대에서도 지난 2,000원대에서도 똑같은 조정폭은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데, 니플이 빨리 올라가서 수익 많이 보면 좋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우선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니플 CEO가 니플 홀더분들 주목할 만한 중요한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자, 중요한 날짜 언제입니까? 12월 8일입니다. 자, 12월 8일 날짜 어떠한 부분이 있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했을까?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12월 8일 날 미국의 대표적인 뉴스 프로그램 60 미닛의 갈링하우스가 인터뷰가 방영될 예정이다. 자, 이 인터뷰 내용에서 다음에 리플의 플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말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홀더분들 꼭 이 방송 봐주세요.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리플 코인 말 그대로 3달러 돌파를 임박했다. 고래 움직임이 강세의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다. 이것 또한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자, 1달러를 넘어섰을 때, 2달러를 넘어섰을 때 어땠습니까? 당연히 기분 좋죠. 쭉쭉 올라가니까. 근데 3달러 해당되는 그 부분도 돌파를 하고 4달러, 5달러 쭉쭉 올라간다. 당연히 그에 대한 상승에 대한 수익 구간 또한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까지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버텨야 되겠죠? 왜? 수익 구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일례로 750원, 800원대도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때도 뭐라고 하였습니까? 600원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하겠습니다. 근데 1,000원을 뚫고 1달러를 올라가고 2달러를 올라가고 3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당연히 이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들은 후회하시겠죠. 제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올라간다 올라간다 제가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판단해 보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시점 얼마입니까? 오늘도 변동폭이 엄청 크죠. 3,5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3,300원, 다시 또 상승력을 다시 한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 3,399원이라고 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라인을 한번 보시죠. 자, 3,000원부터 4,000원, 3,500원 이 라인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안착시키느냐가 다음 플랜인 4,000원 라인을 돌파하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전 에 말씀드렸던 여기 1,500원대, 여기 2,000원대 어떻습니까? 똑같은 조정폭을 가져왔지만 다시 이 조정폭이 또 온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한국 시장에서 큰 일이 있었죠. 자, 오늘 날짜 5시에 탄핵을 한다, 안 한다, 그 부분 결정한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치판이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도, 금융시장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오죽하면 주식시장에서 이젠 투자 못하겠으니 코인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정치판이 어수선하면 시장도 그에 바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코인은, 더군다나 리플 코인은, 도지 코인은, 비트 코인은 한국 게 아닌데 왜 한국 정치판에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정말로 뚜렷하게 보면 한국이랑 관계가 없죠. 다만 우리 원화 금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한국 코인 거래소에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코인 시장의 영향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오죽하면 해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한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바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신청했다, 한 번만 더 신청해달라, 확실한 할인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외신들도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 코인, 우리 어떻게 니플 코인의 투자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이렇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안정적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떨어질까 무서워서 매매 못하겠다. 난 이제 매도해야 되겠다. 물론 수익 구간이 충분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 당연히 찾아야죠. 매도해야지 수익 구간을 남기는 거니까. 근데 이러한 매매 대응 없이 그냥 무턱대고 들고만 있는다. 무턱대고 팔고 끝낸다. 이런 거는 투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니플 코인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대응을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겠습니까?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우리는 체크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란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두 번째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안정적인 시장의 관점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ETF 이런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은 연기됐다. 12월 4일 날 나온다고 했는데 연기됐지 않냐? 이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닙니다. 모멘텀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 때문에 니플이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왔을 때도 우린 이 모멘텀 하나로 투자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때도 니 또 속이다, 니플 믿으면 안 된다, 우리의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연됐다라는 뉴스 멘트 한마디에 바로 니 또 속이다, 니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입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상단 전화번호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이 워낙에 변동성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친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점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다들 아시죠?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보시면 어때요? 지금 상승력이 높았던 그 시점을 뒤로 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 시점부터 확실하게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지난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이 상승력이 나오기 전까지 어때요? 1000원만 맞으면 떨어지고 1000원만 맞으면 떨어지고 1000원만 맞으면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1000원대였어요. 불과 1000원대도 못 올라가서 빌빌대던 니플 코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0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금 이 단가보다 적어도 3배 이상 300%의 상승력을 갖고 왔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뭐 3000원대 들어왔다, 2000원대 들어왔는데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우리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던 강력한 홀더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 가지고 힘들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하나, 이게 2022년도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취임했을 시점입니다. 여기는 2024년도, 2025년도를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죠.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SEC 위원장을 선임하고 SEC 위원장이 니플을 엄청나게 압박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 바닥에서 4년 내내 바닥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4년도 11월 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1월 달 25년도 1월 달에 취임을 할 건데 이때에 대비해서 상승력이 엄청 높죠. 왜? 바이든 정권과 트럼프 정권은 확실한 차이를 보일 것을 우리는 시장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상승력이 높을 수밖에 없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정권들이 바뀌면서 SEC 위원장이 1월 20일 날 사임한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한 트럼프 정권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얼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줄 것인가를 알려준다라는 거.
더군다나 25년도부터 앞으로 4년간 최소 29년까지 가상자산 시장은 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늦은 시점입니까? 아니죠. 늦은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빨리 안 올라가는 게 지금 매수 안 하신 분들한테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그리고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올 때 보면 항상 말이 나오는 게 있죠. 뭐가 합니까? 바로 공매도. 자, 공매도라는 거는 뭐예요? 매도줌을 먼저 하고 나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코인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매수 상한하는 아이들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우리와 반대죠. 우리는 매수를 저점에 하고 고점에 매도해야지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들은 반대니까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내리려고 할 겁니다.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공매도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끝으로 밑으로 내린다는 거. 이거 주식시장 거래 많이 해보셨고 코인 거래 많이 해보셨으면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2021년도 2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리플의 시세는 폭등한 다음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급락하는 배경을 보니까 공매도의 전쟁이 가상화폐로 번져지고 있다. 이게 2021년도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2021년도에만 공매도가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왜? 단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젠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공매도는 엄청나게 물량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쏟아봤을 때 1,500원에 올도 쏟아붓습니다. 다시 2,000원 올라가죠. 2,000원에 또 올라가 다시 또 공매도 쏟아붓고 3,000원대 다시 한번 공매도 또 한번 쏟아붓겠죠. 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왜 합니까? 우리 매입 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매를 하죠. 공매도는 추가 공매도를 친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여기 리플은 0.56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숏스퀴즈가 발생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숏스퀴즈는 뭡니까?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죠. 숏 커버링이라는 것은 얘네가 매도줌을 쳤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추가 공매도를 치느냐 아니면 더 올라갈 것을 예상하면 여기서 매수 상한을 손해 보면서 할 것이냐? 매수 상한을 한다라는 게 바로 숏 커버링. 숏스퀴즈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매도도 매수해서 상환하고 개인들도 개인들도 매수해서 매수를 하고 고래들도 우리처럼 매수하고 매도하는 아이들 또한 매수를 합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급등력이 보여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숏스퀴즈 발생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이렇게 공매도가 되고 출현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엄청나게 변동성을 가져오거든요.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 리플 또한, 도지코인 또한 마찬가지의 날벼락, 이 공매도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근데 공매도가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올라가다 보면 이들도 손실권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매수해서 상환할 수밖에 없다. 요 근래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리플 코인이 매달 첫 영업일 날짜로는 락업 해지 물량이 나오거든요. 자, 12월 1일 날짜로 락업 물량이 10억 개가 나왔어요. 자, 락업이 해지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락업이 됐다는 건 묶어놨던 물량을 해지시켰다. 이거는 매도할 수 있게끔 물량이 풀어졌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12월 달에만 처음으로 이 내용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매달 첫 영업일 날 리플은 언제든지 정말로 락업 해지 물량이 나오고 다시 그 락업 해지 물량에서 또 한 번 락업이 되면서 물량 자체를 조절을 한다. 이거는 리플이 탄생 처음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자, 락업 해지됐다고 해서 매도해야 되겠다. 이제 매도 나올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단가가 높은 단가다. 그러면 다 매도하겠죠. 락업 묶어놨던 물량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매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12월 1일 날 10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차 12월 2일 날짜로 7.7억 개가 재차 락업이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단가에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나머지 2.3억 개는 락업이 매도가 되었냐? 매도가 되었습니다. 매도되었는데 2.3억 개의 리플이 매도가 되었다. 그럼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그냥 횡보 라인 가져왔어요. 왜 그럽니까? 제가 이 부분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고래 입장에서 대량으로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시장가로 물량을 시장에서 풀까요?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엄청 떨어지죠. 그걸 원할까요? 고래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단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이 매입하는 단가, 이들이 매도하는 단가, 당연히 그 단가를 지켜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외로 이 부분의 물량이 넘긴다.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자는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2.3억 개의 리플, 뭐 크다면 큰 금액,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매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고래죠. 그럼 생각해 보시죠. 2.3억 개를 매수한 고래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이들 또한 확실히 지금 단가가 저가에 형성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락업에서 락업 해제가 됐고 락업 해제된 거 다시 또 락업이 됐는데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2.3억 개가 나왔는데 이 물량이 매도가 됐으니까 시장은 끝났다.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장외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대량 매매. 다른 말로 블록 딜이라고 해요. 딜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저렴한 단가로 매매가 됐기 때문에 딜이라는 단거나 딱 들어간 거거든요. 고래가 왜 딜을 했을까? 왜 이 딜을 받았을까? 그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궁금하시면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문자 넣어서 물어봐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12월 2일 날짜 뉴스를 속보 내용 갖고 왔거든요. 리플의 고래들은 3주간 16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이게 12월 2일 날 나왔습니다. 자, 12월 1일 날짜로 락업 해제가 되었고 그 부분이 다시 12월 2일 날짜로 다시 재차 락업이 되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16억 개의 리플을 매집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매도를 그냥 끝나서 매도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자, 이게 12월 3일 날짜 거래소에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내역이거든요. 자, 보시죠. 12월 3일 날짜로 업비트에서 6천 개의 리플이 이체가 되었고 다시 익명의 주소 지갑에서 거래소로 4천 개의 리플이 이체됐다. 이걸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매도는 절대로 시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장외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고래들의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자, 고래들이 손을 바꾸고 있어요.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주식 거래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래들은 일반적으로 한 고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A 고래가 있고 B 고래가 있고 C 고래가 있어요. 이러한 아이들은 자금을 서로 간에 돌리면서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고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바로 고래들이에요. 어떻게? 자전거래. 이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이렇게나 고래들의 지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의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하나씩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난 11월 25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리플의 고래는 2.5억 개의 리플을 매집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25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결제 약정이 25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건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물량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리플을 매집하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하락 후에 반등 시그널을 가져가고 있고 2021년도 최고가에 재도전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줄 것이다. 자, 지금 리플 코인 물론 횡보 라인이 길게 가져오다 보니까 지긋지긋하실 수 있죠. 근데 많이 가져왔습니까? 한국에 이벤트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3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락했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도 5 영업일, 이때도 5 영업일 이런 조정폭이 그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이 고점에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리플 25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취임하면서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가상자산 시장 대통령이 되면서 SEC 위원장을 나는 끄집어내릴 것이다. 내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가 첫 번째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어때요? 이 공약 1월 20일 날 게리 겐슬러는 사임하기로 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25년도부터 앞으로 4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니플코인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이런 공매도 세력들, 고래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왜 확신하냐? 공매도가 아니라면 이 단가가 그냥 뚫고 올라갔을 것이고 이 고래들 또한 계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라는 환경이 구성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설명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니플의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죠. 자, 제가 이 뉴스 내용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건 보시면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정으로 이제 리플은 확실한 그들을 말해 모멘텀을 빛을 발할 시간이 되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CBDC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영향을 극도로 긍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 하나씩 보시면 이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이 부분들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신용카드만 많이 이용하시죠. 그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CBDC가 더욱더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 한국은행만 CBDC를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 모두가 다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서 움직인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분류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공생 관계예요. 왜 공생 관계라고 하느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달러를 디지털화한 게 뭐예요? CBDC.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게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같은 분모가 달러라는 기존 화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지연되었다고 해서 모멘텀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거듭 강조 말씀해 드릴게요. 또 하나,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SEC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25년도 초에 SEC 위원장 사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또한 내년부터 빛을 발하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시점의 니플 코인의 움직임 당연히 지금은 확실한 상승력을 앞두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박스권이다. 3,500원 라인 위로 올려놓냐 아니면 밑에서 조금 더 횡보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다음 상승을 위한 소화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급등한 거 아닙니다.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집어 올렸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2025년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추가적인 슈팅 구간의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 코인은 전체 코인들 중에서 제도권 금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거래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텔레그램방 들어와서 함께 투자하시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 만들어낼 거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톡방으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받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